이번 시간의 제목은 단백질 중독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제가 매일 상담을 하다 보면요, 한 팀씩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암에 걸리고 항암하고 수술하다 보니까 살이 너무 빠지고 체력이 너무 딸려서요, 단백질을 먹으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래서 하루에 계란 2개씩은 필수로 먹으면서 단백질 보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예, 한 달에도 몇 명은 보는 것 같아요. 다 웃으시는데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오해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단백질의 심각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사에 따르면요, 상표에 단백질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른바 건강 후광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후광 효과가 심리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이 하나가 이쁘면 모든 게 다 이뻐 보여요. 그 사람 학벌이 좋으면 그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니까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단면을 보고 전체를 좋게 생각하는 것이 후광 효과죠. 많은 사람들이 샴푸에도 단백질 샴푸하면 모발이 굉장히 많이 나겠는데? 몸에 되게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죠? 이제 5단계에도 한번 이제 하시면서 기생충을 2번 하다 보니까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예. 이제 그러고 나니까 기운이 조금 없을 때 다들 뭘 생각하냐면 단백질을 좀 보충해 볼까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이 들어가 있으면 이 제품이 에너지를 주거나 건강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기운 딸리면 여러분들 뭐부터 생각하세요? 정육점에 가서 사골뼈 좀 사서 사골뼈 좀 구워 먹으면 힘 좀 생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박스에 단백질이라고 쓰여 있으면 소비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구입한다. 이게 마케팅 전략 가운데 하나인 거 아십니까? 자, 최근에 국제식량정보협의회 재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3%의 미국인들이요, 메뉴를 결정할 때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을 찾으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리고 무려 57%의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사실. 여기 오시기 전에 다들 그러세요, 보면.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와서 콜레스테롤 수치만 봐도 알아요. 단백질 보충에 주력을 기울이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동물성. 자, 많은 사람들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건강해지고 장수하고 에너지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단백질이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화학이나 생리학의 기초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 에너지는 어디에서 옵니까? 단백질입니까? 탄수화물입니까? 지방입니까? 네, 공부하신 분들은 역시 다르시네요. 자, 에너지는 단백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하신 티가 납니다. 네. 자, 더 무서운 것은요, 단백질은 모든 사람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약하다 싶으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선물들을 많이 하세요. 이번에 구정에도 단백질 선물들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 안 하셨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은 암을 일으키는 범인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완전히 1대1이나 1대4의 필수 지방산을 잘 섭취하시면 그건 가장 좋은 지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 다시 말하면 정제 탄수화물,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은 좋은 탄수화물입니까? 정제 탄수화물입니까? 예, 가짜 탄수화물은 좋지 않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십니다. 그런데 단백질에 대해서는 모두가 좋은 단백질, 나쁜 단백질이 없어요. 단백질 하면 무조건 여러분은 선호도가 최상입니다. 마케팅 전략에서 단백질을 넣는 것처럼. 감히 그 누구도 단백질이 건강에 나쁘다고 주장을 못해요. 참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단백질 중독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전립선암이나 이런 호르몬성 암을 비롯한 모든 고형암들, 모든 만성질환들, 범인이 뭐냐면 단백질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자, 단백질 중독이 비만과 당뇨병과 고혈압과 심장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과학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 가스 데이빗 박사의 이건 증언입니다. 본인의 경험담이에요. 나는 단백질 보금서에는 조금의 진실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가스 데이빗 박사가 매일 이제 병원에서 환자 진료 끝나고 나면 저녁에 퇴근해서 어디로 가요? 체육관으로 가가지고 뭐 하셨냐면 운동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닭가슴살 6개씩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예, 완전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근데 운동하고 이 닭가슴살 6개씩 먹었는데 온몸이 종합병원이에요. 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왜 알러지가 있는지 원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수많은 논문을 들여다봤더니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단백질 중독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단백질에 관한 연구 결론을 이제 설명드리자면 첫째, 단백질은 체중 감량의 열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부르지냐면 저탄고지만이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저탄고지만이 비만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울부짖기 때문에 오늘날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가 암에 노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많은 암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저탄고지가 뭔지 아시죠?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과 단백질은 과잉으로. 특별히 동물성이죠. 사실 동물성 단백질은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고 비만은 곧 내 몸에 온갖 독소가 축적되어 있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사실상 모든 연구에서 동물성 단백질은 체중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 아니라 현대 성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당뇨병의 원인은 누가 범인이다? 지방이 범인이다. 고혈압의 범인은 누가 범인이다? 지방이 범인이라 코큐텐을 따로 드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동물성만 지방만 제한해주고 동물성 단백질만 제한해줘도 혈압 수치가 당뇨 수치가 고지혈증 수치가 정상으로 확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심장에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신 분들은 뭐가 범인일까요?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인 콜텔 에세스틴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말기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심장 우회로 수술을 하고 스텐트나 바이패스로 심장 혈관을 뻥 뚫는 이유는 뭐냐면 뭐가 범인이다? 지방이 범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 주소인 모든 암의 이 근본적인 원인도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범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우리에게 훨씬 이롭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단백질 하면요. 식물에는 단백질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초부터 다시 다지셔야 돼요. 브로콜리, 현미쌀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다큐에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단백 저지방 식단은 체지방의 독소가 쌓이지 않으면서 건강을 완성시키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나 가짜 탄수화물,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으로 만든 피자나 핫도그,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가 아닌 진짜 이 탄수화물은 절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건강과 활력을 가져다주는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새는 공황장애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제 이 의료인들 가운데 공황장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대 졸업하는 친구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공황장애로. 그리고 요새 현대인들이 분노조절 장애가 집집마다 난리죠. 이 묻지마 사례가 왜 생깁니까? 사실은 비타민 B 컴플렉스가 부족하면 뇌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부족해서이기도 합니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뭐가 생겨요? 우울증이 생기고 게다가 ADHD 이것 때문에 막 산만한 이 손주 손녀가 있다면 왜 그래요? 이 뇌신경을 안정시키는 B 컴플렉스가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동물성 과잉 단백질에 의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ADHD가 와요. 주의력 결핍 증후군. 게다가 치매의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여기 다큐에서 설명하겠지만 치매 환자의 증세는 뇌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치매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에게 계속 뇌의 산소를 질식시키는 콜레스테롤 음식을 먹이면 치매 증세는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치매 환자에게 비타민 B12를 제공하고 B군을 먹였더니 증세가 사라져요. 이게 하버드의 통계 데이터 결론입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포화지방, 비만, 만성질환 사이에 심각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발견해서 많은 이 암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체중이 더 많이 나가고 더 많이 아프고 더 빨리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사실들에서 대해서 가스 데이비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픈 이유 한번 여기서 여러분이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나쁜 건강 상태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나이 먹으니까 뭐 혈압이 있고 당뇨 있고 고지혈증 있는 건 당연하지. 그래서 고혈압 약 드시고 고지혈증 약 드시는 걸 너무 당연한 것으로, 너무 정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사모님들은 약만 잘 챙겨드리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하버드 대학의 짐 메이어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족들이 희생당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단백질 중독에 대해서 오늘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의 체중이 정상 체중인지 과체중인지. 두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적인지. 사실은 모든 암 환자들, 만성 질환자들은 고콜레스테롤종을 앓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계셔서 대장 폐색이 심하셔서 설사와 변비가 교차하시는지 진단해 보세요. 고혈압이 있는지, 변비가 있는지. 여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 걸려듭니다. 설사로 고생하고 있는지, 피부에 여드름이 있는지, 독소가 다 피부로 나오죠. 차라리 피부로 나오면 다행이에요. 그게 안 나오고 장기에 계속 결석, 담석, 기생충, 젖산, 피루부산으로 축적이 되면 심각해지죠. 종종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지, 그래서 휴일만 되면 나가는 것도 다 귀찮고 주무셔야 되는지, 그리고 기억력, 집중력 등의 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자주 아프신지. 자,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증상들은 흔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실로 여러분들이 간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면 동물성 단백질 중독에 의해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암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분들이 식단을 2주만 바꾸셔도 여러분들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증세가 사라져요. 그래서 뭡니까? 부작용이 있다면 단지 여러분이 드시고 계시는 상고병 양을 끊는 것만이 부작용이 있는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 설명한 거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제 다큐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The very animals we are killing were killing us and the planet. But so many people eat meat and dairy every day of their lives, and we are so concerned about getting enough protein. Do we have to eat meat to get complete protein? Oh my God. Oh my God. You want me to jump off this building, don't you? Well, first of all protein is made by plants. I'll state that again for the record. All protein is initially made by plants, all of it. And it is not necessary to eat animal tissue in order to get protein. Only plants have the ability to actually take nitrogen from the air, break those molecules apart, and incorporate that nitrogen into amino acids and then make protein. Any protein you get from an animal is simply recycled plant protein. If you ate a diet that was calorically adequate, and even things like brown rice and broccoli, and you got enough of it, you'd get enough both quantity and quality of protein. 2,000 calories of brown rice and broccoli is going to be about 80 grams of protein a day, including the essential amino acids that you need in order to maintain optimum health. I mean, grains are loaded with protein. Beans are loaded with protein. Vegetables are loaded with protein. You really want to get your protein from plants because plant proteins have a much more beneficial effect on our physiology. 빠르게 지나갔지만 여러분 내용은 다 캐치 좀 하셨습니까? 예. 보니까 단백질이 어디가 근원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식물이 근원이었습니다. 자, 닥터 밀튼 밀스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백질을 완전히 섭취하기 위해서 정말 고기를 먹어야 할까요? 아까 보셨죠? 꼭 어머나 이러는 것 같죠? 세상에 지금 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우선 모든 단백질은 근본적으로 식물에서 온 것입니다. 전부 다요. 동물의 조직을 먹어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기에서 질소를 포집해서 질소 분자를 분해해서 아미노산 화합물을 만들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은 오직 식물만 할 수 있어요. 고기를 먹어서 섭취하는 단백질은 식물 단백질이 재활용된 것입니다. 닥터 밀튼 밀스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앨런 골드하머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치즈는 소의 적고름이다라고 말씀하신 유명한 박사님. 앨런 골드하머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량 차원에서 충분한 식단을 섭취했다면 현미쌀과 브로콜리만 먹어도 단백질은 뭐하다? 예,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현미쌀에도 브로콜리에도 단백질이 충분해요. 게다가 여러분 이 브로콜리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아시죠? 현미쌀의 IP6 성분이 여러분의 뼈 밀도를 충족시켜주고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사골국물이나 메르츠나 우유를 드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드셔야 돼요? 현미쌀이나 이 콩이나 햄프시, 아마시, 치아시,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같은 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을 맞춰주면 오히려 예, 뼈 밀도가 높아져요. IP6 피트산염이. 브로콜리도 여러분의 간 해독하는데 가장 탁월한 치료제죠. 이것만 먹어도 단백질은 충분합니다. 단백질의 양과 질 차원에서 전적으로 충분히 먹은 거죠. 현미쌀과 브로콜리 2000칼로리면 하루 80g의 단백질을 섭취한 것입니다.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아미노산도 다 섭취한 것입니다. 사실 암 환자들은요. 이 단백질 섭취를 여러분들 지금 드시는 거 너무 많아요. 햄프, 아마치아, 이스트플레이크, 현미, 콩 이것만 해도 80g이 넘어가요. 거기다 아침에 뭐 드세요? 콩물까지 드세요. 사실 단백질 암 환자들은 최저로 한 3, 40g만 드셔도 충분하다고 콜텔 에셀스틴 박사는 말씀하시잖아요. 자, 콜텔 에셀스틴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녹색 채소와 콩류에는 단백질이 많아요. 자, 단백질이 어디에 많아요? 고기하고 생선에만 단백질이 있는 줄 아셨죠? 오늘 제가 저하고 상담하신 분처럼 단백질의 완전한 섭취를 위해서 달걀 2개씩은 꼬박꼬박 먹어줬습니다. 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녹색 채소와 콩류는 모두 부작용이 없는 단백질이 많아요. 젖산이나 피로부산 같이 인체 내에 독소를 만드는 그런 단백질이 아니라 그런데 채소는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닥터 밀튼 밀스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단백질을 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생리학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골수에 이게 잘 새겨지셔서 단백질의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기만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